네, 정치여담야담 홍석준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 SBS 박진호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출마 선언이 잇따르면서 대선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다큐멘터리 형식 영상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했고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조금 전부터 국회에서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재명 전 대표 출마 선언부터 보고 오죠. 깊은 겨울을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깨고 나오는 중이잖아요. 따뜻한 봄날을 한번 꼭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이거는 사실은 매우 기능적이고 물질적인 거예요. 고통스럽게 살지 않게 해줘야 한다. 잘 산다라고 하는 건 좀 달라요. 잘사니즘이라고 하면 좀 더 가치지향적이고 좀 정신적이고 고통 없는 삶을 넘어서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 그런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게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아니면 어떤 방법이, 정책이 누구의 생각에서 시작된 것이냐, 그건 특별한 의미가 없죠. 어떤 게 더 유용하고 어떤 게 더 필요하냐, 이게 최고의 기준이 돼야 된다. 네, 한동훈 전 대표의 출마 선언 영상은 들어오는 대로 곧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재명 대표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김한규 의원. 일단 대선 주자들의 출마 선언 가운데 저렇게 다큐 형식의 영상으로 출마 선언을 하는 건 저는 처음 본 것 같습니다. 네. 네,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잘 만들지 않았습니까? 충분한 시간이 있었던 거죠. 저희 당은 아무래도 이제 탄핵 찬성을 했었고 인용될 거라고 신뢰를 했었기 때문에 후보들이 미리 본인의 정치적인 정견을 충분히 잘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시간이 있었던 장점이 있죠. 아마 다른 후보들은 언론하고 접촉면이 넓지 않아서 기자들하고 질의응답하는 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했을 텐데요. 네. 이재명 대표가 출마한다라는 건 뭐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거고,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소신이나 공약도 이미 2017년 22년 출마를 했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던 거라, 그걸 어떻게 더 전달을 잘할 수 있느냐, 또 본인에 대한 이미지를 좀 더 부드럽게 갖고 가고 싶어서 저런 영상으로 만든 것 같은데요. 훨씬 주변에 전달하고 다른 사람한테 홍보하기 좋은 포맷으로 만든 출마 선언이라 앞으로는 저런 방식의 출마 선언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홍석준 전 의원님. 네. 일단 이재명 대표 출마 선언 영상이 한 11분가량 길이가 되는데 다 보셨습니까? 일부만 봤습니다. 네, 일단 저는 다 봤는데 이 다른 후보들의 출마 선언에는 없는 게 한 가지가 있더군요. 바로 다른 후보들에 대한 언급입니다. 네. 공격은 물론 없고요. 네. 이건 어떤 뜻으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저는 두 가지로 보는데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표시고, 그리고 또 마라톤으로 보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여론조사상으로 상당히 앞서 있는 선두주자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사실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사실은 앞에 누가 보일 때만이 이제 어떤 비판을 통해서 그 앞주자와 있던 여론 어떤 격차를 좀 좁히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게 되는데, 일단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많이 앞서간 주자이기 때문에 다른 뒤에 있는 주자를 굳이 비판함으로써 그 주자와 본인을 마치 경쟁시키는 그런 어떤 이미지를 줄 필요가 없다. 네. 그런 어떤 판단이기 때문에 경쟁자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김한규 의원. 일단 한동훈 전 대표가 오늘 국회에서 현재 출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출마 선언과 같은 날짜를 잡았다는 것, 이건 한 대표 측의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봐야 되겠죠? 알 수 없습니다만 그 전략이라면 잘한 거죠. 네.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하고의 경쟁 체제, 경쟁 구도로 만들어야 국민의힘 내부의 다른 후보에 비해서 상대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의도적인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같은 날 이렇게 출마 선언을 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도도 높은 것 같고, 실제로 그런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의도한 대로 지금 국민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출마 선언 내용도 직접 보고 가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한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저에겐 언제나 국민과 당원이 먼저입니다.
당연하지만 실천하기는 어려운 이 말은 이 나라 대한민국의 가장 큰 원칙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이 먼저인 나라, 성장하는 중산층의 나라, 실용이 이념을 이기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오직 그 마음 하나로 정치 교체, 시대 교체, 세대 교체를 이루겠습니다. 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합니다. 네, 자, 지지자들의 환호가 이어지고 있군요. 한동훈 전 대표의 출마 선언. 자, 이재명 대표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의 인용 화면 길이와 같은 길이로 편집했다는 점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박진호 논설위원. 네. 자, 한동훈 전 대표 국회 본관을 출마 선언 장소로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도 특별한 뜻이 있다고 봐야겠죠? 일단 이제 보수 진영의 후보 가운데서는 계엄 반대, 탄핵 찬성 네. 이 선명성을 강조하면서 이게 이제 한동훈 후보 자신의 아주 중요한 이 대선 출마 테마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특히 이제 이재명 후보하고 같은 날을 택한 것은 역시 이제 한동훈 후보 측에서 원하는 거는 이번 대선이 뭔가 이재명 후보 대 한동훈 후보 1대1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뭐 실제로 이제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변수가 있을 것 같고, 역시 이제 그 국회 본관 앞을 선택한 것은 지금 아까 보이는 화면을 보면 이제 국회 본관 앞에 그 가운데 광장에 분수돼 있는 그쪽 같은데, 네. 일단 12.3 계엄 당시에 여당 대표로서 이 계엄 해제 요구한 의결을 주도했다는 점, 요거를 이제 부각시키기 위한 장소 선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탄핵에 찬성하는 결단을 해서 뭔가 민주주의 수호하는 보수 후보, 또 젊은 후보라는 점을 이제 내세우는 그런 포맷인 것 같고요. 앞서 이제 이재명 후보하고 대비를 해보면 이재명 후보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젊은 층에 좀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은 네.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출마 선언을 하는 동영상을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해서 좀 확산시키는 전략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할 경우에는 이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유롭게 또 댓글 형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뭔가 좀 붐업도 될 수 있는 그런 네. 효과가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일회성이 아니고 이게 또 이제 플랫폼에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보고 싶을 때 계속 보면서 조회수가 좀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그래서 또 유권자들이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지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주 이제 아주 좀 새로운 네. 그런 방식을 시도한 것 같고, 이제 과거에 이재명 대표가 대선 출마가 이번이 3번째인데 처음 출마할 때는 이제 자신이 소년공으로 일했던 그 성남의 시계공장 앞에서 이제 출마 선언을 네. 했던 점, 그리고 또 코로나 당시에 이제 출마할 때는 뭔가 억강부약이라 해서 이제 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돕는다. 요런 메시지를 강조했던 것에 비하면은 이번 메시지는 상당히 이제 중도적이고 좀 실용주의적인 면을 강조한 그런 게 이제 눈에 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김한규 의원. 일단 지지율 면에서는 같은 날 출마 선언이 나온 이재명 전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를 비교하면 이재명 대표가 우세한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뭐 좀 여유로운 상황이다, 고민할 게 전혀 없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민주당에서?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다 된 것처럼 한다라고 해서 생각하실 텐데요. 절대 그렇지는 않죠. 지금 선거 국면이 이 지지층 결집은 거의 이루어진 상황인 것 같고요. 네. 이 대선의 특성을 고려하면 이제 투표율이 높기 때문에 무당층, 중도층의 표심도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들이 한 20% 정도는 마음을 정하지 않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아직 결과는 알 수 없다라고 보고 겸손한 자세를 계속 유지하면서 지지층은 여전히 결집시키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중도층이 갖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우려나 불안감,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부드러운 이미지, 네. 또 그리고 국민들이 다 원하는 성장과 포용 두 가지를 다 화두로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거 아직 많이 남았고 네. 저희는 끝까지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중도층 그리고 또 무당층에 대한 확장 전략, 이 부분을 중심으로 이재명 후보가 지금 선거 전략을 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홍석준 전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김한규 의원은 아무래도 자당 후보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시기 불편한 점이 많았을 것 같은데, 이재명 전 대표 앞에 남은 걸림돌,
뭐가 있을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여론조사상으로 1등은 맞지만 또 상당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비토층이 지금 뭐 많은 여론조사에도 나타나지만 이재명 대표 지지층보다는 훨씬 더 많이 비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비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도덕적인 문제라든지 지금 이제 사법 리스크라든지 그리고 어떤 공약이라든지 어떤 본인의 어떤 말에 대한 어떤 신뢰가 없다는 거라든지 그 여러 가지 어떤 문제로 인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비토층이 굉장히 두껍게 있습니다. 통상 선거에서 여론조사를 높이는 것보다도 비토층을 좀 완화를 하고 비중을 좀 낮추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재명 대표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감과 그리고 거부감으로 올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지금 많은 국민들,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 같은 경우는 균형적인 어떤 감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이 입법부도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제 행정부까지도 차지하면 진짜 이재명 민주당이 일당 독재가 된다. 그렇게 되면 뭐 어떤 뭐 일이 있고 법이 만들어지더라도 여기에 대한 어떤 뭐 제동 장치랄까 견제 장치가 하나도 없게 된다. 이런 어떤 거부감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를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이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이 큰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조금 전에 나온 속보 하나 전해드리고 가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를 기각했습니다. 자, 그래서 박성재 법무장관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한편 헌재는 또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에 대한 여권의 권한쟁의 심판도 각하했습니다. 즉 150석 이상으로 의결한 것이 정당하다는 뜻이겠죠. 자, 두 가지 속보 전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박진호 논술위원. 네. 일단 민주당 얘기 좀 계속 짚어보죠. 자, 이재명 전 대표 오늘 출사표를 던졌습니다만, 자, 그 직전에 김동연 경기지사 그리고 또 김두관 전 의원이 출사표를 던지지 않았습니까? 네. 남아있는 민주당의 잠룡들로 거론되던 분들도 있었는데, 네. 자, 그분들은 좀 고민이 길어지는 모양이죠. 네, 어제 이 시간에도 이제 뭐 말씀하셨지만 김부겸 전 총리는 이미 이제 불출마 입장을 밝힌 상태고요. 오늘 이제 새로 조금 부각된 것은 이제 부산 지역의 3선 의원이신 그 전재수 의원이 네. 방송 출연을 통해서 오늘 14일 민주당 경선 후보 등록 전까지 출마 여부를 고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전재수 의원이 가세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까지 이제 확정된 주자는 그래서 거의 이제 5명 정도가 된 것 같고, 만약에 지금 혁신당 등 다른 진보 정당들이 주장하는 이제 완전 국민 경선이 될 경우에는 뭐 혁신당 후보라든지 진보당 후보들이 같이 경선을 칠 수 있겠지만 네. 현재로서는 좀 가능성이 희박한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겠습니다. 전재수 의원은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저는 뭐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 벌써 한 20분 정도가 자천 타천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70년대생에다가 부산 지역의 유일한 민주당 후보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에서도 3선 중에 가장 나이가 어린 축에 불구함에도 지금 상임위원장을 네. 맡긴 상태거든요. 또 그리고 본인의 정치적인 미래를 위해서 내년에 지방선거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저는 뭐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